자, 이렇게 관계사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굉장히 익숙한 표죠. 여느 문법 책에나 나오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이러셨을 텐데, 선행사의 종류와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그 해당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또는 소유격 대명사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씩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즉 꾸미려는 대상이 사람이면은 이렇게 who를 써주시면 되고, 목적격으로는 who 또는 whom을 써요. 이게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만, 전치사 뒤에 오는 경우에만 꼭 whom을 써야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굳이 뭐 whom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who를 써요. 그래서 이 whom은 전치사 뒤에 나올 때만 붙인다. 또는 뭐 의문사로 쓸 때 이제 이렇게 whom 이렇게 쓰는 경우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냐면은 his, her, 뭐 your, my 이런 소유격 대명사들이 있죠. 얘네들을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소유격 대명사도 일종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whos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소유격 자체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얘는 대수로도 못 써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문 보시면은 충분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나타낼 때는 사물 선행사가 올 때는 which 계열로 갑니다. 그러니까 who는 사람이고 which는 사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사물을 이제 소유격으로 나타낼 때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거꾸로 이제 사람은 사물처럼 of which로 쓸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물은 둘 다 가능하다. 이 무관한 친구가 나오는데 선행사가 영어에서 보면 뭐 and나 이런 걸로 연결돼서 사람이랑 사물이 섞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쓰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그냥 that을 씁니다. 영어에서 that은 약간 일종의 조커픽이기 때문에 조커예요, 조커. 카드에서 카드 게임 하다 보면은 뭔가 뭐 짝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이제 트럼프 카드를 치는데 또는 훌라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곁들여서 뭐 하나 내면 좋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루미큐브 이런 거에서 거기서도 이제 그 스마일 얼굴 있죠. 해와 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빵긋하는 친구 있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조커라고 부르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래서 이건 다들 아실 테니까 이렇게 표를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요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각각의 이제 생략 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격은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같이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략을 해요. 원하면 생략을 합니다. 단 아무 때나 이제 생략을 할 수 있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가 오면은 생략을 할 수가 없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관계대명사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목관대를 잘 이해를 하셨다 하면은 전치사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예문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쉽죠. 주격하고 목적격 생략 규칙만 외우시면 됩니다. 목적격 같은 경우에 이 전치사가 왜 나오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전치사도 목적어를 갖는다. 그래서 이 전치사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선행사로 잡힐 때 또 마찬가지로 목관대를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뭐 더 필요한 게 좀 있다면은 해석을 할 때는 관계사 해석을 할 때는 니은 계열로 관계사의 해석,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니은 계열로 끝내주시면 돼요. 어느 자리를 끝내주시면 되냐면은 수러인 동사를 이렇게 뭐뭐 다 이렇게 끝나죠? 니은 계열로 만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이 다자는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종속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 종속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이 한 번에 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 이래버리면은 문장이 잘려버립니다. 한국어로 치면 문장이 거기까지 끝나버려요. 근데 영어 문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 계열로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생략규칙 잘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행사 개념이 뭔지 배우시면은 개념적으로는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절, 즉 관계사절이 꾸미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용사절이 꾸미니까 꾸며진 대상은 명사겠죠. 나중에 이제 콤마 쓰고 쓰는 계속적 용법이 나오면은 절 전체를 간혹 꾸미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삽입절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선행사 이러면은 무조건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다 배웠으니까 what을 한번 배워봅시다. what은 뭐냐면요, what은 관계대명사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의문사로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품사인데요. 뭐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관계사에 나오는 애들이 관계사로도 쓰이고 의문사로도 쓰여요. 다 who 이러면 누구 이럴 수 있고 which 하면 어느, 어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 그래요. 근데 what이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대놓고 좀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which, 이거 that으로 해도 돼요. the thing that으로 돼 있는 문법책도 많아서 저는 이게 좀 입에 익어서 the thing which로 갈게요. the thing which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문법책에 보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what을 the thing which랑 같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왜 그러냐면 이 the thing 자체가 선행사고 뒤에 있는 which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what이 the thing which랑 같은데 이 what을 풀어헤쳐 놓고 보니까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앞에 the thing이 있더라.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해석을 하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것을 그냥 넣으세요. 그냥 the thing이 것이니까. 그리고 원래 관계대명사 하듯이 근데 그게 뭐냐면 해서 니은 계열로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것, 근데 그게 뭐냐면 땡땡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게 관계대명사 what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문 보면요, You can only see, 너는 오직 볼 수 있다. What you believe, 너가 믿는 것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believe in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can only see 사명식 동사고 목적어로 what you believe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what은 너는 믿는다 what을 이렇게 하니까 사명식으로 또 들어간 채로 목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이자 또 왓절을 데려오는 관계사 역할을 해주고 그 와중에 이 왓절 전체는 하나의 목적어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요. 너는 오직 볼 수 있다. 너가 믿는 것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what을 이거를 이제 the thing which로 바꿔볼게요. 이걸 그대로.
이러면 똑같아져요. You can only see the thing 이러면은 너는 오직 볼 수 있다 것을. 근데 이게 뭐냐면 너가 믿는.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사는 여기까지만 잡습니다. 이렇게 잡죠. 괄호를. 이게 좀 잘려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조금 내려드릴게요. 아예 그냥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관계사절을 이렇게 잡으면 이 the thing 위치가 what이긴 한데 일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선행사를 포함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what 같은 경우엔 이 선행사 the thing을 포함해서 what you believe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래그 친 이 부분 요게 what이라는 거. what의 정체 이제 감이 오시나요? what you believe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wha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you can only see the thing 하고 여기서 삼형식이 잘리잖아요. 근데 what절로 쓰면 you can only see what you believe 해서 전체를 목적으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답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사를 포함하다 보니까 근데 선행사는 명사잖아요. 얘가 명사다 보니까 얘가 명사다 보니까 명사가 또 SVOC에서 S도 되고 O도 되고 C도 되죠. 보어격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목적격이랑 퉁쳐서 같이 쓰는데 뭐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로 기능을 해서 주격, 목적격, 복격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복격은 쓰지 마시고 목적격으로 이해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쓰였고요. 이걸 뭐 표현을 좀 바꾸면 You can only see What has been proved before 일까요? 이전에 뭐 증명된 것들만 네가 볼 수 있다. 증명된 거 What is on the light 일까요? 그래서 빛 아래 있는 빛이 비춰지는 것만 볼 수 있다. 아래 이름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below 이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주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요.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의 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the thing which is below the light 이렇게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석만 너는 것을 볼 수 있어. 뭘 어떤 걸 볼 수 있어? 아래에 있는 빛 아래에 있는 것만 너가 볼 수 있어. 이렇게 썼고요. 의문사로 쓸 때는 요 what이 이제 의문사가 될 때는 해석 자체가 무슨 무엇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문사인데 형용사로 무슨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무엇 이렇게 해도 돼요. what이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또 의문문을 데려오거나 간접 의문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문사 쓰고 동사랑 주어가 도치가 일어나죠. 이건 뭐 다들 아시니까 What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need? 너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도치가 이렇게 일반 동사 need라 가지고 do가 나왔고 What are you doing? 이러면은 너 지금 뭐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주어 동사 바뀐 도치가 일어납니다. 요걸 도치라고 불러요. 뭐 어순 바뀌는 것만 해도 도치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자, 간접 의문문이 데 있어요.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은 명사절로 쓰는 앤데요.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를 그대로 써서 명사절로 활용하는 게
요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위에 이제 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도 사실 관계사절만 생각을 하면 얘가 위치한 다음에 뭐 주어 동사 있고 뭐 아니면 동사의 주격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무튼 절이 오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왓은 웃긴 게 본인이 스스로 선행사 역할까지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형용사절이 이 명사를 꾸며버렸죠. 그러면 이 명사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꾸밈을 받은 명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해석상 자연스러운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해석이 떨어지냐? 뭐뭐지 계열로 떨어져요. 어떠하는지, 예를 들면 who를 쓰면 뭐 내가 누구인지, which 하면은 어떤 건지, what 쓰면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what do you need 했을 때는 무엇을 필요로 하니?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니? 약간 형용사적으로 쓰면 what color do you like the most? 이렇게 하면 너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하니? 이렇게 쓴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는 좀 무슨 이렇게 의문사로 이렇게 쓸 때 의문문은 이렇게 되는데 간접 의문문으로 쓰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간접 의문문 예문을 좀 하나만 보여드리면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예문 만들면 돼요. 이렇게 왓절 만드는데 요게 재밌는 게 트리키예요. 이걸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해도 되고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나는 자 관대부터 가면요.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간접 의문문으로 쓰면요.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돼요. 의역을 하면 이게 직역이라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좀 의역해서 쓰면 좀 번역을 해보면은 나는 그의 사고방식 그의 욕망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요. 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자 요거는 관계대명사로 하면요. 그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원하는 게 이미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예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을 나는 그의 욕망이 이해가 안 돼. 또는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이해가 안 돼.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쓰면은 걔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르겠네. 걔가 원한다고 한 그게 뭔지 잘 납득이 안 돼. 가늠이 안 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게 상황에 따라서 맥락이 있잖아요. 말이라는 거는 의사소통할 때 글이라는 것도 그렇고 언어 자체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맥락에 맞춰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요 둘을 자연스럽게 다루다 보면 굳이 관계대명사랑 간접의문문을 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왓은 그냥 왓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면요. What he told me 라고 하면 좀 확실해집니다. 이러면 이제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이전에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정확한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가 나에게 말한 것. 나는 그가 나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조금 의역해서 이 은는이가 하듯이 이를 붙였거든요. 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또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나는 그가 나에게 말했던 걸 기억하지 못해. 뭔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게 있으나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 관계대명사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이 what을 간접 의문문으로 봐야 될지 관계대명사로 봐야 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둘 다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즉 이렇게 100%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what을 그냥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웬만해서 관계대명사식 해석으로 가면 안 틀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영작 연습을 하실 때 the thing which로 많이 바꿔보시면 쉽게 일반 관계대명사처럼 이해하실 겁니다. 요 밑에 간접 의문문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간접 의문문만 제대로 다룰 때 그때 또 자세히 보는 걸로 하고 what은 여기까지 할게요.